네, 이제 3학년 모의고사로 넘어왔습니다. 3학년 모의고사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뭐 사실 동적 평형을 제외하고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덩어리죠. 좀 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동적 평형은 쉬우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동적 평형이랑 뒤에 나와 있는 pH, pOH 문제까지 묶어서 한 편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중화적정도 아마 한 편으로 나올 것 같고, 양측관계 한 편, 사나원원이랑 그 다음 마지막까지 쭉 나가서 총 4편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3학년 3월 모의 3분부터 보죠. 만 70도씨에서 진공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2 가스의 양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진공용기에다가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넣었겠죠. CO2 솔리드가 있었는데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용기는 똑같을 거고요. 안되네, 잠깐. 똑같은 용기에다가 드라이아이스는 처음에 비해 작아졌겠죠? 대신 요 안이 CO2 가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 동적평형에 도달하게 될 텐데, 얘는 ET일 때 도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럼 T일 때는 아직 동적평형에 도달하지 않았겠구나. 기억, CO2 솔리드가 CO2 가스로 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니까 동적평형에 도달했겠죠. 얘는 A가 B보다 많냐라 물어봤는데, 얘가 뭘 물어보냐를 봤을 때 얘는 가스를 물어봤죠. 가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할 거고, 다시 반응식 써보면 CO2 솔리드가 CO2 가스로 변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때 솔리드의 양은 처음엔 되게 많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얘는 줄어들어갈 거고, 얘는 0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아직 동적평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가스가 충분치 않은 양이었겠죠. A 타임일 때는 CO2 가스의 양이 중간 정도 있었을 거고, B일 때는 가장 얻을 수 있는 제일 많은 값인 최대값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A가 B보다 크냐?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이거 3t일 때라 물어봤는데 이미 2t일 때 동적평형에 도달했으니까 3t일 때 또 역시 동적평형에 도달했겠죠.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CO2 솔리드 가스로 변한 반응, 얘가 V 정반응이죠. 가스가 솔리드로 돌아가는 반응 V 역반응인데, 동적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1이었겠죠. 이거 틀린 말, 답은 1번이겠네요. 6월 평가원 5권에서는 아까는 상평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용해평형 문제가 나왔네요. 고체 설탕의 양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고요. 동적평형은 T2일 때 도달했다 라고 하네요. T2일 때 동적평형에 도달하였다. 아니네요. 가는 T1에서 나는 T2에서 도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는 T1에서 도달했다 했으니까 이때 남아있는 설탕의 양이 곧 나머지 이후랑 똑같을 거고요. 이 C의 양은 서로 다른 질량의 물이 담겨 있었다 했고, 둘 다 똑같은 양을 부었다 했으니까 동적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기억, x는 b인가? 맞네요. 니은 t1에서 나에서 석출 반응 안 일어나는가, 항상 동적평형은 둘 다 일어난다 라고 했었고요. t2일 때, 즉 둘 다 동적평형에 도달한 상태였겠죠.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 얘는 설탕 솔리드가 설탕 아코스가 되는 반응인데, 솔리드가 아코스가 되는 게 여기가 정반응이겠죠. 돌아가는 게 역반응일 텐데, 정반응이 고체가 수용해로 녹는 거니까 얘가 용해일 거고요. 역반응은 얘가 석출일 겁니다. 그래서 용해 속도분의 석출 속도라 그랬는데 얘가 정반응의 속도겠죠? 얘가 역반응의 속도일 겁니다. 이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T1을 기준으로 물어봤으면 조금 어려울 법도 한데 T1이 아니라 T2라 했으니까 이미 둘 다 동적평에 도달했겠죠? 동적평에 도달했으니까 가에서도 1일 거고요. 나에서도 1이니까 1과 1은 똑같겠죠? 답은 1번 찍으시면 됩니다. 저라면 굳이 ABC라는 좋은 소스를 놔두고서 왜 C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가,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 좀 아쉬운 문제였고요. 고3 평가원 6번 문제네요. 다시 상평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리퀴드가 가스로 변하고 있죠. 여기는 기억은 H2O 가스일 겁니다. 다른 말로 수증기라고 하죠. 기억, 수증기인가? 맞네요. 니은 2번에서 H2O의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가 1보다 크냐라 물어봤는데, 얘는 T1에서 동적평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보시면 2번에서는 나가는 것들, 정반응을 파란색으로 했을 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화살표가 이렇게 3개 있죠. 위에서 아래로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즉 2번은 아직 동적평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거고, 여기서는 하나, 둘,
3개 나가고 있는데 들어온 거는 하나, 둘, 3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미 동적 평형에 도달했겠구나. 즉 얘는 분명 t1보다 좀 큰 시간일 거고 얘는 t1보다는 작은 시간대였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위에서 센 화살표 숫자로도 비교할 수 있겠죠. 응축 속도는 기체가 액체로 돌아오는 거니까 빨간 색깔이네요. 한 개 있었고요. 응축 속도는 한 개 있었고요. 증발 속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총 3개 있으니까 1분의 3이니까 1보다 크네요.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맨날 나온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수능 5번이네요. 증발 또는 응축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E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T라는 그래프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아직 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ET라 했으니까 당연히 도달하지 못했겠네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리퀴드가 가득 차 있었겠죠? 이게 처음 시간 T가 아니라 그냥 처음 초기라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퀴드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대신 요 위에는 가스가 채우고 있을 겁니다. 얘가 어느 순간 T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비교해보면 증발 속도랑 중이 아니라 증이죠.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처음에는 증발은 잘 일어나지만 응축이 일어나려면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응축이 잘 일어나지를 못하겠죠. 즉 증발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었겠네요. 즉 기억에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를 비교해봤을 때 색깔 하얀 게 있고 좀 까만 게 있는데 까만 거는 처음에 속도가 좀 빠르죠. 우리 비교했을 때 아직 동적평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까만 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더 빠르다 했으니까 까만 게 증발 속도일 거고 하얀 게 응축 속도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A는 하얀 거는 응축 속도인가? 기억 맞는 말이네요. 니은 맨날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A분의 B는 T일 때가 T일 때보다 큰가? 즉 우리 다시 정반응과 역반응을 써볼까요? A 같은 경우는 응축이라 했으니까 얘가 역반응이죠. B는 증발이니까 정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A는 역반응이라 했으니까 역반응분의 정반응인데 얘가 T일 때는 즉 동적평에 도달했으니까 1이죠. T일 때는 정반응이랑 역반응 비교했을 때 정반응은 크죠? 정반응은 똑같고 역반응 아직 그 정반응만큼 수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였단 말이야. 정반응은 큰 값일 거고 역반응은 작은 값이니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얘가 더 커야겠네요. T일 때가 T일 때보다 큰 게 아니라 T일 때가 T일 때보다 더 클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찍으시면 됩니다. 동적평은 사실 이 2024학년도에 나온 문제만 봐도 아시겠지만 맨날 나오는 문제가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재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동적평형은 제가 6월 평가원 5번 풀 때 이 C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는데 C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동적평형인데 너무 어려워져서 묻지 않는 거거든요. 동적평형은 4단원에서 제일 쉬운 챕터 중 하나니까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갑자기 번호가 확 뛰죠. 17번, 15번, 17번, 16번 나오는데 이거는 15니까 얘는 좀 씁시다. 15로 다시 고쳐주세요.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17번 치고는 진짜 쉽거든요. 풀이가 다른 뒤에 나오는 똑같은 3점, 분명 똑같이 3점짜리들인데 3점짜리들에 비해 풀이가 진짜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논리를 보여줄 건데 양적 관계는 가끔 풀다 보면 논리가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지? 근데 얘는 충분히 우리가 주어진 조건, 자료를 보고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우리 소같이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풀 수 있게 나옵니다. 봐보죠. 3월 17번인데요. 산성이랑 염기성이랑 증성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나다 중에 산성은 2개라 했고요. 좀 중요한 힌트 중 하나네요. 산성은 2가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어요. pH는 가가 다의 3배이다. 전 이 2가지가 가장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용액은 두 가지라 했고요. 저는 이 노란과 빨강 중에 더 어떤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가, 둘 다 중요한데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단추는 빨간 색깔 형광펜이라 생각하거든요. 가가 다의 3배라 했으니까, 즉 우리가 이제 pH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줬단 말이야. 정확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줬죠. 상대값이니까 값이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정보를 하나도 안 줬는데 가가 다의 3배라 했으니까 직접적이진 않으나 유사하게 직접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pH가 가가 다의 3배라 했으니까 만약에 다의 pH를 내가 A라고 놓는 거야. 가는 다의 3배라 했으니까 가의 pH는 3A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색깔 썼으니까 노란색으로 가볼 겁니다. 노란색에서 만약에 가랑 다랑 둘 다 산인 거야. 둘 다 산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을 때 절대값 pH-pOH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가자 했었죠. pH와 pOH 합이 14라 그랬거든요. pH와 pOH 합이 14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pH라는 건 뭐야? 14 마이너스 pOH죠. 혹은 pOH라는 건 뭐야? 여기 위에다 쓰세요. 14 마이너스 pH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땐 pH랑 pOH 중에 어떤 게 더 편해? 일반적으로 대체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pH잖아. 그래서 우리는 pOH를 여기다 갖다 넣어 볼 겁니다. 갖다 넣어 보시면 절대값 pH 마이너스 pOH라는 값이 14 마이너스 pH라 했죠? 여러분들 이제 결과만 쓰시면 돼요. 이건 저만 쓸게. 절대값 pH-pOH는 pOH가 14 빼기 pH라 했으니까 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자료는 절대값 2pH-14에 대한 정보를 준 것과 마찬가지구나. 절대값 2pH 빼기 14와 똑같은 정보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고요. 이게 항상 우리 화학이든 물리든 풀 때 가장 큰 문제는 수학적인 정보가 있어야만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값을 A라 놨을 때 뭐 X라 할까요? X라 했을 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오죠. X라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X라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X야?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부호를 반대로 달고 나오죠. 이런 정보를 굳이 다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얘가 가랑 다가 산이라 했으니까 산이란 게 무슨 의미야? pH가 7보다 작거든요. 그냥 pH가 3이라 쳐봅시다. pH가 3이라면 여기다 값을 넣었을 때 절대값 2 곱하기 3 빼기 14죠. 몇이니? 그냥 값을 말고 그냥 절대값 내에 들어있는 게 뭐야? 6 빼기 14니까 마이너스죠. 즉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럼 얘를 뺄 때 어떻게 빼야 돼? 앞에 마이너스 달고 빼기 8 해서 그래서 플러스 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절대값 2pH 빼기 14를 절대값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절대값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푸는 과정에서 얘가 만약에 4이었어. 즉 pH가 7보다 작대. 7보다 작으니까 3쯤 나와. 그러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내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빠져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요. 4일 때는 마이너스 2pH 빼기 14가 돼서 얘를 풀어보면은 14 마이너스 2pH가 될 거고요. 중성일 때는 논하지 않을게요. 만약 염기였대요. 염기일 때는 pH가 7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겠죠? 그대로 2pH 빼기 14로 빠져나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의 개념과 그 다음에 pH 더하기 pOH가 항상 무조건 꼭 14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가랑 다가 산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풀 때 가 같은 경우는 절대값 2pH 빼기 14가 y 더하기 4라 그랬거든요. 절대값 2pH 빼기 14가 y 더하기 4라 그랬으니까 즉 얘가 2pH 얘인데 2pH인데 가의 pH가 3A니까 그대로 넣어볼게요. 6A에서 14를 뺀 값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야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y 더하기 4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14, 몇이니? 2A 마이너스 14인데 요 값을 마이너스 y라고 놓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앞에 14를 쓴 게 얘를 풀 때 pH를 먼저 놓지 않고 그냥 앞에 요 마이너스가 좀 더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마이너스를 왼쪽에다가 주고 뺐었거든요. 사실 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교재에 따라 값이 종종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했으나 pH란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혹은 0 혹은 1부터
14 사이의 값을 가진다 했단 말이야. 넓게 보면은 0부터 14 사이, 좁게 보면은 1부터 14 사이의 값을 가진다 했는데 pH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얘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랑 다는 산이 아니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가와 이제 가나다 중에 산은 2개 있고 염기는 하나 있다 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염기일 거란 말이야. 누가 염기이겠는가? 이건 바로 답이 나오죠.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에 가깝다 했으니까 가는 pH가 다보다 훨씬 커. 가는 염기구나. 다는 산이구나 라는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얘가 가가 염기고 다가 산이라는 정보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방정식 세워보면 이제 y 마이너스를 왼쪽에다 넣어볼게요. 가는 염기라 했으니까 pH가 절대가 pH 빼기 14가 0보다 큰 값이죠. 절대값을 그대로 빼야 되거든요. 6a 마이너스 14라는 값이 y 더하기 4가 나올 거고요. 아래 있는 다 같은 경우는 산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를 왼쪽에다 줍시다. 14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요 값을 y라고 놓겠대요. 더해보고 좀 정리해보세요.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더해보시면 a는 4가 나올 거고요. y는 6이 나옵니다. 즉 a는 4가 되고 y는 6이 됐으니까 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나에 대한 정보를 또 얻어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에 대한 정보 밑에 보시면 기침 좀 나가지고 가 같은 경우는 pH가 이제 A가 4가 됐으니까 얘는 pH가 4가 되잖아요. 가는 pH가 4가 되고 pOH가 2가 되는데 그 값을 그대로 넣어보면 그러니까 A가 4라 그랬으니까 pH는 3A니까 12가 되겠죠. pOH는 2가 됐을 거고요. 그쵸? 근데 그 값을 문제에서 pH분의 pOH의 상대값을 1로 놓겠다고 놨어요.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pH분의 pOH 상대값을 x라 놨거든요. x라 놨는데 이 값을 얻으려면 pH분의 pOH가 몇인지를 알면 pH분의 pOH가 몇인지를 알면은 x값을 바로 얻을 수 있는데 그 pH랑 나의 pH와 pOH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우리가 a는 4, y는 6 이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가나다 중에 산은 2개고 하나는 염기라 했거든요. 근데 가가 염기가 됐어. 그럼 나랑 다는 분명 산이란 뜻이겠죠. 산이란 뜻일 거고 y가 6이라 했으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값 pH 빼기 pOH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산이래. 그러면 pH에 대한 정보를 또 한 번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구해볼까? 절대값 2pH 빼기 14라는 값이 6이라는 값이 나왔다라 그랬었는데 6이 아니라 2죠. 2가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구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pH와 pOH 합은 14라 그랬고 중성일 때는 7을 기준으로 pH와 pOH 합이 7이기 때문에 pH는 7, pOH는 7이기 때문에 합해서 14가 나오잖아. 만약에 pH랑 pOH가 1씩 갭이 난대요. 한 1 차이가 났어. 그러면 pH는 6, pOH는 8이 되겠죠. 둘의 차이가 몇이야? 2 나이거든요. 2만큼 나거든요. 이만큼 나는데 마침 그 두의 차례가 2라 그랬어. 저거 내가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pH는 6, 순서상이 pH는 6, pOH는 8 혹은 pH는 8, pOH는 6 이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이니까 나의 pH가 6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pH를 내가 x라고 놓는 거야. 나의 pH를 내가 x라 놓으면 이건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하세요. x라 넣으면 이때 x값이 7보다 작으니까 얘는 14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요게 2가 된대요. 12는 2x니까 x는 6입니다. 즉 나의 pH는 6이에요 라고 찾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는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아무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건 여러분들 알아서 정리했으리라 생각하고 나의 pH는 6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pH가 6이 됐어. pH와 pOH 합은 항상 14가 된다 했으니까 얘는 8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바로 비례식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풀 필요가 없는 게 이 12분의 2라는 게 무슨 숫자야? 6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일 때 1이래. 그럼 6분의 8일 때는 몇이겠어? 분모가 동일하잖아. 1일 때 1이야. 8일 때는 x겠지. x가 바로 8 나와요. 꼭 화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계산을 바로 하고요. 계산을 바로 하고 미지수를 무조건 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비율 관계를 바로 볼 수 있으면 그 값을 바로 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니은까지 다 왔고요.
이제 기억, 디귿. 가에서 OH-의 양분은 다에서 H3O 플러스 양이라 그랬는데 얘는 뭐 이제 완전 쉽죠. 다에서 H3O 플러스를 했으니까 NH 플러스 다, 얘는 N 가, N OH 마이너스 가가 되겠네요. 를 풀어볼 건데, 농도, 우리가 지금 농도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죠. pH를 알고 있으니까 농도를 알고 있고요. 부피에 대한 정보도 다 줬습니다. 이제 농도도 알고 있고 부피도 아니까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다시 써줄까? 여기까지 왔으면 풀어야 되는데, 몰농도는 다시 써줄게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고요. 몰농 부피분 몰수고,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값이겠죠. 그래서 몰농도 다의 H 플러스, 즉 pH를 찾으라는 뜻이겠죠. pH를 찾아줬을 때 다의 pH가 4라 그랬으니까 다의 H 플러스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였을 거고요. 부피는 400ml래요. 400ml라 씁시다. 항상 단위를 꼭 명시하시는 게 가장 덜 틀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OH-가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 pOH가 2라 그랬으니까 OH-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겠죠. 에다가 부피는 100ml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단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단위가 전부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를 계산해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 100 곱했으니까 0, 0, 0, 0 날아갔겠네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 날아갔겠죠? 10 마이너스 2승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만큼 있었겠네요. 근데 디귿에서 100분의 1이냐 물어봤으니까 저건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죠? 디귿은 틀린 말. 따라서 답은 3번 찍으시면 됩니다. 난 산성이라 했었고요. x 빼기 y라 물어봤는데 x는 몇이었니? x 몇이었죠? 8 나왔고요. y는 6 나왔으니까 8 빼기 6, 2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고3 6월 평가원 15번 문항입니다. 가와나의 pH가 14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래 표를 그린, 저기 나와 있는 정보를 표로 표기하면은 답이 진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오히려 3월보다 6월이 더 쉽게 나왔어요. 번호가 2개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H 플러스의 양은 가가 나의 10배라고 하고요. 부피는 가가 나의 100배라고 합니다. 즉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써볼게요. pH, H 플러스의 몰농도,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몰수, 부피에 대한 정보를 가와 나로 나누어서 써볼 겁니다. 가와 나의 pH 합이 14라 그랬으니까 가를 pH를 내가 x라 놓는 거야. 가의 pH가 x인데 가랑 나를 합쳤을 때 14가 나와야 되더래. 그럼 나 같은 경우는 pH가 14 마이너스 x라 놓을 수 있겠죠. pH가 x랑 14 마이너스 x래. 그러면 H 플러스 몰농도는 얘는 10의 마이너스 x승이겠죠? 얘는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틀립니다. 10에 x 빼기 14예요. 뒤집어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내려와야 돼요. 이거 그냥 14 빼기 x로 쓰시면 이거 무조건 답 틀리게 나옵니다. 10에 x 빼기 14가 될 거고 10에 x 빼기 14가 될 거고요. 나의 H 플러스의 몰수 자체는 가가 나의 10배라 했으니까 나의 H 플러스를 A만큼이라 한다면 가는 10A가 되겠네요. 그쵸? 마지막 조건에서 수용의 부피는 가가 나의 100배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또 나의 부피를 내 맘대로 V라 놓는다면 가는 100배라 했으니까 100V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니까 우리 몰농도 정보 알고 있죠? 부피 정보 알고 있죠? 몰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몰수는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x에다가 부피 100V를 곱한 값이었고요.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몰농도 10의 x 빼기 14에다가 부피 V를 곱한 값과 V를 곱한 값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몰수 가분의 나, 나분의 가로 해도 가분의 나로 해도 되는데 저 그냥 가 나누기 나로 할게요. 를 해보시면 이 값은 먼저 나 같은 경우는 몰수가 A만큼이 있다 했고요. 가 같은 경우는 10A만큼이 있대요. 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x 곱하기 100V, 얘는 10의 x 빼기 14에다가 V를 곱한 값이죠. A는 A끼리 사라질 거고요. V는 V끼리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얘를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텐데 10은 100 곱하기 10의 x 빼기 14분의 10 빼기 x잖아요. 되게 어려운 산수인데요. 여러분 a분의 1이라는 걸 지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a의 제곱을 넣었대요. 얘는 a의 마이너스 2승이죠. 우리 지수를 뒤집을 때는 마이너스 지수에다가 그러니까 지수가 분모에 들어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였죠.
수학 시간에 다 배웠으리라 생각해. 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x에다가 10의 14 빼기 x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를 해보시면 지수끼리는 이제 곱을 해주셔야 되니까 얘는 100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10의 제곱 곱하기 다 쓸게 10의 마이너스 x 10의 14 빼기 x 밑이 전부 똑같죠? 밑이 똑같을 때 곱은 전부 합으로 연산해라. 12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14 마이너스 x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나만 계산을 해보시면 몇 나오니?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는 계산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 나오네요. 이 값이 몇이야? 10이라 했으니까 10의 1승이네. 밑이 똑같죠? 지수방정식 풀어보세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 1이 나왔대요. 2x는 15가 될 테니까 x는 값이 7.5구나 라고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의 pH는 7.5고요 나는 6.5가 됩니다. 가는 7.5가 되고요 나는 6.5가 될 거고요. 따라서 가는 아이고 4이 아니죠. 나는 3일 거고 가는 염기가 될 겁니다. 기억 가의 액성 염기성이니 맞네요. 니은 나의 pH분의 가의 pH가 3분의 4냐 물어봤는데 얘는 뭐 다 구했죠. 7.5 6.5니까 니은은 틀렸겠네요. 계산해보세요. 13분의 15가 나옵니다. 디귿 나에서 OH-양분의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을 했더니 걔가 100 나오냐. 디귿 해보죠. 디귿에서 OH- 나 분의 H 플러스 가를 해봤을 때 가의 H 플러스의 양 이를 물어봤으니까 물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줬겠죠. 10의 마이너스 7승 5 물농도에다가 부피는 100V라 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얘는 OH-니까 pH가 6.5니까 pOH는 7.5겠죠. 10의 마이너스 7.5승분의 얘는 부피가 V죠. 나눠주시면 동일하니까 날아갈 거고 날아가겠죠. 100이 되겠네요. 디귿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6월까지는 사실 표가 꽤 심플하게 나왔는데 9월이랑 수능 표는 좀 복잡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3월이랑 비교했을 때 3월은 가나다죠. 근데 6월은 가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가나다로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표가 복잡해지나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했다고 하면 표 그리면 안 되거든요. 표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데이터를 얻어서 필요한 정보만 써야 돼. 사실 그렇게 아시다시피 탐구 시험지가 막 10쪽이 아니잖아. 4쪽인데 문제 쑤셔 넣어놨단 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 쑤셔 넣어놨죠. 쑤셔 넣어놨으니까 공간이 많지가 않아. 지금 우리는 논리를 그대로 해설서를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풀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약 수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르고 간략하게 문제를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 내신을 푼다라고 할 때는 내신은 23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들은 쉽잖아. 사실 생각할 것도 별로 없이 굉장히 쉬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최대한 틀리지 않게 표를 그리면서 푸는 걸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25도시에서 얘는 전부 염산이래요. 염산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강산이잖아. 염산은 대표적인 강산이거든요. 따라서 염산은 pH가 무조건 7보다 작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pH가 7이 될 수는 없어. 7보다 커질 수가 없어. 7이 된 거는 무시는 할 수 있어요. 염산을 1몰 넣어. 엄청 진하죠. HCl 가스를 1몰을 넣어. 한 바다에다 1몰 탔대. 산이 될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100만 개 중에 하나일 때, 1000만 개 중에 하나일 때, 물론 유의미한 확률이긴 하겠으나, 만약 뭐 질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유의미한 확률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확률이거든요. 1000만 개 중에 하나래.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도 안 돼. 4천 몇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 인구 중에 딱 4명밖에 없는 거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아니야? 그쵸? 무시할 수 있어지거든요. 따라서 얘는 진짜 끽해봐야 7이야. 무시한다면 7이 되고요. 무시하지 않으면 6.9999999만 9999 888 988 하면서 거의 7에 가까운 숫자 나오거든요. 핵심은 절대 7보단 커지지가 않아. 염기도 마찬가지야. 강염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화학2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강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pOH를 기준으로 봤을 때 pOH가 타면은
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점점 작아지겠죠. 아무리 물을 희석하더라도 7보다는 pOH가 7보다는 작고요. 정말 무시한다면 7이 돼요. 적어도 pOH가 7보다 커지진 않아요. 즉 산에 가까워지진 않거든요. 산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그런 정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라고 이걸 보는 얼마 안 되는 학생들에게만 알려준 정보입니다. 칼라드에 대한 표를 채워보자. 뭐 정보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pOH분의 pH에 대한 정보를 준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래서 몰농도가 몇인데 그래서 부피가 몇인데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어차피 pH랑 pOH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니까 pH랑 pOH에 대한 정보를 각각 또 다시 적어볼 겁니다. 여기는 가가 있고요. 여기에는 나, 여기에는 다가 나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pOH분의 pH를 2K라 놓는다 했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4K로, 다 같은 경우는 9K로 놓는다고 합니다. 몰농도 부피에 대한 조건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어떤 정보를 줬냐면 가는 문제에서 X몰농도 염산 10ml라고 얘기를 하고요. X몰농도 염산 10ml이고 나는 가에다가 물을 추가했대요. 물 타가지고 비율을 약간 조정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나에다가 또 물을 타서 비율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는 게 pH가 역시 또 아까 우리 3월 때 나왔던 건 힌트죠. 다가 가의 3배래요. 다가 가의 3배래. 그러면 가는 pH를 A가 넣으면 다 같은 경우는 pH가 3A라 넣을 수 있겠네요. 사실 이 정도의 정보만 주어진 거야. 이 정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채우러 갈 거거든요. 가와 다의 비례식을 세울 겁니다. 가와 다의 비례를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가 같은 경우는 pH가 A래. 그럼 pOH는 14에서 A를 뺀 값이겠죠. 그쵸? 다 같은 경우는 pH가 3이래. 그럼 다의 pOH는 14에서 3을 뺀 거겠죠. 우리 아까 했으니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pH와 pOH 합은 항상 14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그때 가와 다의 비율을 봤을 때 2K 대 9K래요. 라고 하고 이 값은 pOH분의 pH라 했으니까 pOH 14-A죠. 얘는 A였고요. 다 같은 경우는 14-3A분의 3A죠. 요 값이 2K 대 9K가 나왔대요. 나도 K가 있고 너도 K가 있어. 그럼 K끼리 서로 삭제시켰겠네요. 나도 A가 있고 너도 A가 있어. 삭제시켰겠네요. 여기 나도 A가 있고 너도 A가 있어.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건 수학 시간에 다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를 풀어보시면 풀어줘야 되니? A가 2가 나오거든요. 풀어봅시다. 원래 안 풀었었는데 14 빼기 A분의 9는 14-3A분의 2가 되겠죠? 저는 기침 좀 나서 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잘못했니? 2 곱하기 3이죠. 6이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날리면은 3이 되고 2가 되겠네요. 아시죠? 크로스 곱해주시면 3 곱하기 14 3A는 2 곱하기 14 A가 되겠죠. 이거 아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정도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A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A가 2가 됐대요. 얘가 2가 되고 얘는 6이 됐네요. 얘는 6이 됐죠? 얘는 8이 될 거예요. 기억. X는 0.01이냐 라 물어봤는데 X 몰농도의 염산이라 그랬는데 가 같은 경우는 pH가 2.0이죠? pH가 2.0이니까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겠죠? 는 0.01 몰농도니까 기억. X는 0.01이니 기억 맞는 말이네요. 니은 수용액의 부피는 나가 가의 10배이냐 물어봤거든요. 사실 이걸 보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피가 10배가 됐어. 농도는 10분의 1이 돼야 돼. 부피가 10배가 됐으면 물농도는 10분의 1이 되어야만 하죠. 몰수가 감소했을 테니 몰수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즉 물농도가 10분의 1이 됐어. pH의 물농도가 10배가 줄어들었으니까 pH는 1만큼 상승해야겠네요. 즉 가의 pH가 2였어. 나는 부피가 10배 됐으니까 물농도가 10분의 1배 됐죠. pH가 3이 된 거거든요. 즉 나의 pH가 3이니? 라 물어보는 거죠. 나의 pH가 3이니?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A가 2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냐면 2K라 그랬는데 요 값이 pH는 2였고 pOH가 12였잖아. 즉
2K가 6분의 1이거든요. 2K가 6분의 1이야. 그럼 4K는 몇이야? 3분의 1이죠. 4K가 3분의 1이야. 4K가 3분의 1인데 항상 pOH와 pOH 합은 14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얘의 pH를 만약에 뭐 네모 한다면 pOH는 14 빼기 네모겠죠? 네모랑 14 빼기 네모를 하시면 되는데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안 해줄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pH가 3.5가 될 거고요. 얘가 10.5가 나와요.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3은 아니라는 거야. 그쵸? 니은에서 물어보는 게 부피가 10배가 됐으니까 물농도는 10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pH가 1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나의 pH가 3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나의 pH가 3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값을 이용해서 풀어봤더니 pH가 3.5가 나왔어. 3.5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pH가 3은 아니니까 부피는 10배가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실제 부피는 몇이었겠는가? pH가 2.0이었는데 3.5로 증가를 했대. 그쵸?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5배가 됐죠? 그럼 부피는 아까 있었잖아. 몰농도가 10배 됐으니까 부피가 10배 됐으니까 몰농도가 1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부피가 10배가 되면 몰농도는 10분의 1이 되는데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그래야 사라지잖아.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5가 됐어. 그럼 부피는 10의 1.5배가 됐겠죠? 10의 1.5승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값은 저도 몰라요. 이거 뭐 풀어봐야 알죠? 저도 모릅니다. 다만 부피가 적어도 10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디귿입니다. 다 100ml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양이 1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몰이냐 물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이 문제 좀 악랄했던 이유는 밀리리터 조건을 줬거든요. 얘는 몰 조건을 줬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보시면 전부 비율 관계를 물어봤단 말이야. 비율 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졌으니까 단위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어.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하나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를 전부 환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꼭 사라질지언정 단위를 꼭 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귿에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처럼 pH가 6.0이잖아. 그럼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가 넣을 수 있었는데 그때 부피는 몇이요? 부피는 몇이요? 100ml라 했네요. 부피는 100ml라 했으니까 얘가 0.1L죠. 그러면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에다가 0.1L 다른 말로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겠죠? 마이너스 1승 리터니까 거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만큼이 나왔겠구나. 디귿도 역시 맞는 말이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 9월 평가 17번만 직접적인 값을 물어봤고 나머지 전부 상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갔으면 틀릴 수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고요. 이제 작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수능 16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었다가 아세트산의 중화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가나다의 pOH분의 pH 자료가 아까랑 똑같네요. 2분의 5, 16K, 9K를 줬고요. 이번에 진짜 개꿀인 거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줬어. 하물며 진짜 이게 얼마나 개꿀이냐면요. pOH분의 pOH분의 pH가 2분의 5라 했거든요. 더하면 몇이야? 7이죠. 그냥 값을 봤을 때 덤 7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보는 뭐야? pOH와 pOH합은 항상 14가 돼야 된다 했거든요. 정보를 바로 준 거야. 10이랑 4야 이거. 비율을 유지했잖아. 4분의 10 몇이야? 2분의 5잖아. 비율을 그대로 준 것과 그냥 값을 그대로 준 거야. 값을 그대로 줬는데 그냥 주면 너무 쉬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3분의 10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그냥 pH가 바로 나오잖아. 한번 꼬으려고 더했을 때 7이 되는 관계를 찾아서 얘는 실제로는 4분의 10이었어 라는 것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4분의 10이었다라고. 진짜 개꿀 정보죠. 그 다음에 16K랑 9K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나다에서 OH-양이 100xxy 부피는 가랑 나와 같고 단은 나의 10배려. 진짜 100% 그냥 표 그려라. 표 그리면 무조건 답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문제에서 다 주고 있죠. 구해봅시다. 하라는 대로 그냥 쭉 해보면 되겠죠. 조건이
POH분의 pH라 했고요. 그 다음에 OH, 이번에 특이하게 OH- 몰수로 물어봤죠. OH- 몰수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 뭐 해봐야 돼? OH- 몰농도가 몇인가, 그리고 부피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겠네요.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겠죠. 풀이가 길진 않아요. 그냥 열어 약간 아래다 쓰세요. 근데 가 같은 경우는 POH분의 pH를 POH분의 pH를 2분의 5라 했으니까 얘 값은 4분의 10이 되겠죠. 가는 무조건 염기네. 라는 걸 찾고 나는 16K, 다는 9K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나다에서 OH- 양을 하물며 미지도 다 넣어줬어. 얘를 100X라 놓고 푸시고요. 얘는 X라 놓고 풀고 얘는 Y라 놓고 풀래. 그 다음 부피는 가랑 나가 같대. 그 다음에 다는 나의 10배려. 부피는 가랑 나랑 같고 다는 나보다는 10배 있어야 되는데 답 다 나왔죠. 다 나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봐봐. 가 같은 경우는 POH에 대한 정보가 4라고 했으니까 OH-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몰수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오죠.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게 몰수니까 100X란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V를 해준 값이거든요. 그쵸?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V를 곱한 게 100X래. 근데 나는 그냥 X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쓰지 마세요. 100X가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V인데 그럼 X는 100 날리면 되는 거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 V인데 마침 V가 동일하네? 그럼 나의 OH 마이너스가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 그러니까 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이걸 쓰시고요.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그냥 바로 나의 POH에 대한 정보를 바로 줬구나 라고 우리가 찾으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쁘게 써줄까요? 가의 몰수가 100x인데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 생각할게요. 곱하기 V일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몰수가 x였는데 얘는 네모에다가 V를 곱해준 값이겠죠. 비율 찾으셔도 되고요. 값을 각각 찾아보셔도 돼요. 이 네모라는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까 즉 POH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POH가 6이고요. pH는 8이 되겠죠. 즉 6분의 8이 16K래. 16K라는 값은 POH분의 pH였는데 6분의 8이었죠. 계산해보세요. K는 12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12분의 1이니까 9K는 4분의 3이 되겠죠. 또 개꿀이죠. 4랑 3 더하면 7이잖아. 예, 8분의 6이거든요. 8분의 6이니까 다의 OH-가 10의 마이너스 8승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 했고요. 그럼 Y값을 구해보시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10V를 곱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V였겠죠? 이때 X란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V를 곱한 값이었으니까 X와 Y 관계대로 나오겠네요. X는 Y에다가 10배 줘야겠네. X는 Y에다가 10배 줘야겠네. 기억은 틀렸네. 니은 나의 POH분의 가의 pH가 1보다 크니 나의 pH 6이었죠? 가의 pH 10이었죠? 1보다 크네요.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마지막 틱은 다에서 H 플러스의 양분의 나에서 OH 마이너스 양이 1이냐 구해보죠. 뭐 이건 쉽죠? 그냥 H 플러스를 할게요. 다 OH 마이너스를 할게요. 나가 있을 텐데 요 값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니까 나의 OH-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부피는 V였죠. 다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pH가 6이었으니까 10 마이너스 6승에다가 10V였죠. 얘는 10분의 1이네요. 1이냐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2번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적평형이랑 pH를 이용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사실 동적평형도 맨날 똑같은 게 나온 거 있고요. pH 문제도 똑같은 게 맨날 물어보죠. 가나다가 산이냐 염기냐. 이제 pH 값 하나의 값, 적어도 하나의 pH 값은 제대로 구해봐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나 OH-의 몰수의 비율 혹은 직접적인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매번 똑같은 게 나와. 화학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사람 선택을 하잖아. 선택을 한 이유는 매번 똑같은 게 나와요. 달라지지 않아. 달라져봐 양적 관계 한 두 문제 정도 달라지거든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한번 뚫어 놓으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최고 장점이 있어요.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내가 뭔가 바뀌는 게 좀 싫어. 매번 새로운 게 나와. 막 생물 같은 경우는 맨날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화학은 매번 똑같은 게 나와요. 그냥 선지가 가나다냐 가나냐 혹은 뭐 기니디에서 이제 위치정도 바뀌고 똑같은 게 나오니까 많이 선택하시는데, 아무튼 이번 지필평가 잘 준비해 보시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수능까지 쭉 알아서 잘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돌아오죠.